7시 대구 경북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다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경환 변호사 모시고 반려동물 관련 피해에 대한 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문경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책하다 모녀가 맹견 6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였는데 개 물림 사고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반려견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면 민법 제759조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주인 또는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민법에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형법상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치상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문경 사고의 경우 견주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동물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보관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규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에 또 한계가 있어서 개정이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등 5종류의 맹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중대형 동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려견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반대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다가 반려동물이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주인에게도 목줄을 구비하지 않는 과실을 인정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 비율을 7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병원 입원비를 포함한 치료비 일체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반려동물 구입비 상당 금액 정도를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견주 입장에서는 이 손해배상 금액이 조금은 인색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나 그런 정신적 고통 같은 거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동물을 사람과 동일하게 완벽하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행 민법상 아직까지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 즉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법리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이 반려동물 말 그대로 인생을 함께하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좀 사회 인식이 달라진 만큼 이 동물에 대한 이 법리 적용도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에 맞춰서 법원에서도 조금씩 법리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애완견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서는요.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이고 정신적 유대를 함께하기 때문에 애완견 주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라면서 애완견 관련 사고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도 함께 인정하는 사례가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아직까지 현행 민법에 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도 민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법무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요. 개정안 마련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서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시작이 반인 만큼 이번 민법 개정안을 첫 걸음으로 해서 반려동물에 관한 많은 입법 보완 조치가 앞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할 친절한 법코너 오늘 첫 시간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